있습니다. 예, 서산의 해가 기울어져 갑니다. 내일 비 예보가 있으니까요. 저수지 대신 그 기압의 영향을 덜 받는 작은 수로를 찾았습니다. 저번 주에도 비가 와서 낚시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도 낚시를 하지 못할까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부랴부랴 낚싯대를 편성했습니다. 자, 내일 8시까지 열심히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끼를 갈고 있는 이 낚싯대는 디자인을 입히지 않는 맨소재의 낚싯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36톤 카본과 40톤 카본, 그리고 시투 작업을 한 중고급 이상의 성능을 지닌 낚싯대인데요. 상당히 착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소재를 뽑고 디자인을 입히면 됩니다. 자, 이제 캐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도 그런대로 잘 됩니다. 자, 이 낚싯대를 현장 테스트를 거친 후 아주 좋은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자, 앙증맞은 녀석. 산란이 끝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노란 붕어, 약 한 25cm가 넘는 붕어를 한 수 낚았습니다. 자,
이놈을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기도 그래 크지 않은 녀석인데 힘 하나는 참 많이 씁니다. 예, 9치 정도 되는 녀석 한 수 나와 주었는데요. 야, 고기 상태가 산란은 끝난 것 같고요. 아무튼 요놈 또 방생을 해주고 이제 좀 월척을 향해서 또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2시가 되니까 붕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 합니다. 야, 이곳에 베스 있습니까? 야, 베스가 서식하는 수로에서 한 7, 8척급들이 지금 낚이고 있습니다. 정말 예,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금일 출조의 체크사항 리스트. 그 많은 베스가 어디로 사라졌을까? 제가 이날 출조한 곳은요, 금호강이 이래 흘러드는 작은 수로입니다. 이게 뭐 지천 초등학교 지천역 뒤에 있다고 해서 이 수로를 낚시꾼들이 뭐 지천 수로라고 불리는데요. 제가 베스 낚시를 좀 다닐 때 이 수로에서 베스를 좀 잡은 기억이 납니다. 꽝친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아무리 못 잡아도 한 2~3마리는 잡고 갔고요. 많이 잡은 날은 10마리 이상 또 뭐 손쉽게 잡았습니다. 좀 베스가 숨어 있을 듯만한 포인트에 루어를 던져 넣으면 10중 8구 다 물어 주었는데요. 근데 이날 이제 가만히 앉아 보니까 베스의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뭐 물어봐도 뭐 꽝치는 것이 다반사고 운 좋으면 한두 마리의 베스를 구경하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수달이 서식하는데요. 이 수달이 베스의 개체수를 어느 정도 줄여줬을까? 아니면은 최상위 폭식자인 베스가 자체적으로 생태계 조절을 위해서 개체수를 감소시켰을까? 참 사람이 알기 힘든 상황이지만요. 베스가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베스가 서식하는 곳에서 웬만하면 나오지 않는, 예전에 이곳에서 7치, 8치, 9치급의 붕어를 구경을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잡히면 월척 이상이고 뭐 35, 4자도 심심찮게 잡혔고요. 물론 꽝도 많이 치는 그러한 터센 낚시터였는데, 이러한 낚시터가 7치, 8치, 9치급의 뭐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질하는 낚시터로 변했습니다.
참 배스가 서식하는 곳에서 월척 이하의 붕어를 만나면은 좀 허탈한 것도 사실이지만은요, 뭐 오늘처럼 조행을 정리하는 시간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생태계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었구나라는 뭐 안도감을 듭니다. 앞으로 베스트에서도 7, 8, 9치급의 붕어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고 싶은 사항이 강수로 해유 시간입니다. 폐쇄적인 저수지 낚시에서는요, 뭐 시기와 기상 그리고 몇 번의 축적된 경험만 있으면은 오늘 입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입질을 한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개방적인 이 강가수로에서는요, 그런 예측 자체가 무의미해질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꽝치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입질 하겠나 이 조건에서 그러한 날씨에도 덜커덩거릴 때가 상당히 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수로에서는 기상과 시기를 보고 입질 시간대를 예측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그것보다도 이 해유 시간, 낚시인들이 축적된 경험들이겠죠. 오늘 금일 출조 같은 경우에는 입질 시간대가 새벽 2시에서 3시였습니다. 만약에 다음 출조에도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좀 입질이 집중된다, 그 다음 출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이곳에는 2시에서 3시가 상당히 피크 시간대가 되는 겁니다. 일기와 상관없이요. 그래서 강수로에서 어느 시간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붕어가 잘 나왔다 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래 낚시를 해보면은요, 강가수로에는 24시간 중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입질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강수로의 낚시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확률 높은 시간대가 동투기 전후에서 해살이 떠오를 시간대, 요 시간대가 입질 받을 확률이 가장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비오기 전날 옥내림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비가 와서 그냥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하루 일주일 그냥 낚시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뭐 출조하기가 좀 그랬고요. 그래서 일요일날 기필코 출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비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낚시는 포기를 했고요. 그나마 기압골의 영향을 덜 받는 강수로에서 낚시를 했는데 전부 이제 바닥으로 세팅을 할까 하든가 말까 참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비 오기 전날인데 좀 수초가 없는 중간 지역에서 한 옥내림을 한 편성해 보자. 그래서 수초가 없는 지역 2대, 그리고 제일 갓쪽에 갓낚시 형태로 옥내림 1대, 총 3대의 옥내림을 편성했는데 그곳에서만 입질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대를 끌고 나갔고 자고 있는 사이에 3마리의 붕어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참 비오기 전날의 상황 같은 경우는 저수지에서도 최상류권에 앉으면은 산란이라든지 새물찬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참 입질 받기가 힘든 상황이 많이 연출됩니다. 하지만 상류권을 벗어나서 은신처에 좀 더 가까운 곳에서는 한두 번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 이날 또 저수지 상황처럼 바닥으로 편성된 낚싯대에서는 붕어가 해유를 하지 않았는지 거의 입질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수초 중간중간에 던진 옥내림에서 입질이 이어졌다는 것이 조금 한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을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누적 조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 누적 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긴장감을 가지고 또 낚시를 해보야겠죠. 참 평일에 날씨가 좋은데 출조 가고 싶은데 일이 우선이니까 좀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지만은
뭐 또 때가 되면은 좋은 붕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언제나 그런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금일 뭐 출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